예,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칙연산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칙연산을 하게 되면요. 조금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할 때는 우리가 21억 이상 되는 뭐 그런 수들을 뭐 잘 안 쓰고 이러겠지만 보통 이제 자바의 기본 인트의 기본 정수의 데이터 타입은 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보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곱한다. 인트와 인트를 곱했을 때 그 결과는 인트에 담아서 다시 대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뭐 어, 지금 보면 NC, NC, NC는 인트 타입이죠. 인트 타입에 인트 타입을 대입을 하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음수도 음수의 큰 수와 음수의 그냥 일반 수를 이제 곱하면 아주 큰 음수의 큰 정수의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 담을 수 없는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들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어, 이제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레이션 데모라고 돼 있고요. new 자바 클래스에서 뭐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듭니다. 요거 우리 처음에 만들 때 이름을 좀 잘못 지었네요. 이름이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calculation example 물론 지금 코딩하는 데는 우리가 뭐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컴 저기 개발자들끼리 이미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명은 대문자여야 한다라는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calculation 데모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public state void main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코딩을 할 텐데 자, 자 int nc 하나 만들겠습니다. int nc 자 nc에서 c는 대문자네요. 예. 그 다음에 dovr의 어, 더블에 dc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석까지 다 한꺼번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주석은 얘기는 안 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설명글이라고 합니다. 설명글을 우리는 정수의 나눗셈 이러면서 설명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뭐냐면 NC에 5 나누기 2 했을 때 어? 이해했을 때 요거에 대한 설명글로 뒤에다가 보통 이렇게 주석을 달아준다고요. 이렇게 위에다 달아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설명글이라고 합니다. 설명글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은 한 줄 주석도 있고요. 어, 정수의 나눗셈 이렇게 이렇게 정수의 나눗셈 그다음에 설명글 주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줄 이상의 주석은 슬러시 별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지금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슬러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주석이 블럭 쌓여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주석이 쌓여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데 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을 처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누르면 주석이 처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해제를 하려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주석 하면 주석이 해제됩니다. 긴 줄 주석은 두 줄 이상의 주석. 한 줄 주석 한 줄 형태의 주석은 어,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냥 이렇게. 안 그러면 여기 한 줄을 블록으로 싸고 여기다가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주석하면 이렇게 주석이 다중 주석이긴 한데 다중줄의 주석이긴 한데 한 줄을 주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념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에서 좋은 프로그램 코딩 중에 조건의 하나가 뭐냐면 많은 주석을 달아놓은 코드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요. 주석은 컴파일에 의해서 걸러지거든요. 걸러지고 소스 안에서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하는 문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설사 얘가 코드 상에 음, 용량을 좀 차지한다고 치더라도 아주 미비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이 코딩 옛날처럼 8비트 컴퓨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던 코딩이 아니잖아요. 지금 64비트 컴퓨터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이 오히려 많은 것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지 주석 없이 뭔가 용량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주석을 안 하겠다. 이거는 좀 약간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잘 처리하셔야 한다. 그래서 시스템, 요거, 어, 요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NC는 5 나누기 2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NC가 된다. 자, 여기 우리 프로그램 또 문법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을 값이 5 나누기 2니까 2겠죠? 2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변수를 대입하고 싶다면 그냥 변수를 넣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얘를 값은 2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네. NC 5 나누기 2는 5 나누기 나누 2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2가 됐죠. 이 NC 값이 2가 출력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어떤 값이었냐면 사실은 NC, DC가 뭐예요? 실수를 담는 애죠. 게다가 5 나누기 2 했을 때 얘의 결과값은 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찍어 보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틀리게 어, DC로 갑시다. DC. DC. 그다음에 출력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뭘 하길 바랍니까? 출력값이 2.5이길 바라는데 자, DC는 더블형이에요. 더블형. 더블형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실수를 담을 수 있죠. 실수를 담을 수 있다.
자, 그리고 5 나누기 2는 결과가 우리는 2.5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2.5는 실수잖아요. 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찍어 봤더니 2.0이 나와요. 2.5가 아니라 2.0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거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2.0이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는 인트잖아요. 얘도 인트, 즉, 어, 5, 5와 5의 정수형인 인트와 얘를 나누기 한 2는, 인트는 결과는 인트, 인트이다. 그래서 우리는 2.5가 아닌 2를 넣게 되고요. 2를 어디다 담았죠? DC, DC 실수 변수, 실수형 변수, 형 변수에 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2.5가 돼버린 거예요. 2.0이 돼버린 거예요. 5가 버림이 발생하고.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와 실수가 연산이 되면 한 얘 결과가 실수가 돼야 돼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2.2가 아니라 0.5에다가 나누기 2를 하든가 0.5에다가 나누기 하든가 안 그러면 5 나누기 2.0을 하든가 둘 중 하나는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요. 예, 2.5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이제 어버플로우를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어버플로우를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복습 판단 차원이나 혹은 어, 예, 복습 판단은 차원이나 어, 반복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나와요. insert 얘가 지금 replace with 뭐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도 하네. 이거 왜 이럴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음, 얘도 뭐 모르겠고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얘를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에 안시를 넣어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맞죠? 다시 처리해 볼까요? 문제가 생겼네. 왜 문제가 생겼나? 이건 제가 잘못해서 생겼네요. 이렇게. 자, 어, 자, 27억 어쩌고 맞나요? 1, 2, 3, 4, 5, 6.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10, 1000, 100, 1, 10,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7천이네요. 2억 7천만. 맞네요. 2억 7천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이상한 값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L로 바꾼다면 얘는 또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담는 수가 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계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은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롱 타입의 하나
만들어서 LC라고 해야겠죠? LC를 담고 LC에다가 담는데 하나는 농 타입 이렇게 담아야겠죠. 그러면 2, 4, 7개니까 동그라미가 14개가 나와야겠죠. LC. 자, 맞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문제없이 값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시 똑같은 코딩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넣고요. 얘는 L이 아니라요. 시스템 RC를 담아 보겠습니다. 뭐 지금 실행도 안 되긴 하는데 한번 넣어 봅시다. 지금 뭔가 converted int cannot converted 뭐가 나왔는데 요거 LC에 넣지 말고 NC에다 넣어 볼까요? 그러면 네, 결과가 얘는 또 잘 나오네요. LC니까 NC. 예. 어, 뭔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LC에 놓고 어떻게 wrong 타입으로 바꿔준다. 자, 바꿔주는 방법은 이렇게 넣어도 경우도 있고요. 강제 형변환을 해도 돼요. wrong 타입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LC가 들어가야겠죠. 네, 똑같이 결과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가 NC가 된다면요. 여기가 NC가 되고요. 여기가 NC가 된다면 심지어 이렇게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허용해 주네요. 허용해 주는데 사실은 네, 여기다 NC랑 딱 바꿔버리면 안 되긴 할 거예요. 지금 안 됐죠? 자, 이렇게. 자, 값은 들어가는데 NC의 값은 들어가는데 이게 다 뭐다? 얘가 계산 결과가 가 어, 인트를 넘는 오버플로우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자, 우리 흔히 요거를 마이너스 곱하기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작은 수가 넘어버리면 그걸 언더플로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버플로우예요. 음수의 제일 큰 수를 어, 넘어버리기 때문에 얘를 오버플로우라고 한다. 그래서 정수 타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언더플로우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이건 책마다 좀 약간 상이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봤을 때는요. 어, 오버플로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을 해 볼게요. 예. 이렇게 이상값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 다 어떻게 해야 한다? 형변환 해야 한다. L로 바꾸고 L로 바꾸고 약간 지금 어, 버그가 약간 있어가지고요. L로 바꾸고 L로 바꾸고 L로 바꾸고 담는 수도 롱 타입에 담아야 하고 롱 타입에 담아야 하고 그래야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값이 들어가진다. 요거는 빼야겠죠? 예, 정상적인 값이 들어가진다. 자, 그래서
정수 나누기 정수의 결과는 정수이다. 실수 나누기 정수의 결과는 실수이다. 요거 규칙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동 형변환 예제 요거 나와 있는데요. High conversion example이라고 해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오버플로우는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초과할 때, 그래서 주로 정수형 변수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int long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시, 리졸트가 2, 4, 6, 7이네요. 7,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이지. 맞죠? 1000만. 1000만 곱하기 1000만 했을 때는, 1000만 했을 때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면 끊어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00만. 맞죠? 예, 억. 맞죠? 한 10억, 21억 정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0억, 100억, 1000억, 1000억에서 지금 경까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가 됩니다. 이런 수 안 되죠. 이런 수 담기 힘들죠. 인트에다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 우리는 오버플로우로 간다. 근데 특히 최대값 약 21억 초과 또는 최소값 마이너스 21억을 미만일 때 발생하는 게 오버플로우다. 언더플로우를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최소값 21억보다 더 작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음,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얘는 언더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징, 너무 큰 양수나 너무 작은 음수 할당 시 발생하는 거다. 자, 그리고 언더플로우 같은 경우는 부동소수점에서 매우 작은 값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0으로 처리될 때 발생합니다. 주로 부동소수점 플롯 더블에서 발생하고요. 예시는요. 1에 1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0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0승 이럴 때 요거 이제 계산하기 힘들다는 거죠. 0.0.000000000 몇씩 되는데 그 값을 우리는 이 부동소수점 더블이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0에 가까워질 때 발생하고요. 특징, 정수형 연산에는 발생하지 않고요. 부동소수점 연산에만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플로우는 부동소수점, 실수, 를 표현하는 플롯과 더블에서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있어야 합니다. 요거 다르게 설명하는 책들이 꼭 있어요. 예,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유념했다가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이제 코딩을 좀 해볼 텐데요. 요거는 타입 컨버션 example이라는 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여볼 만합니다. 요거를 코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만 보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코딩을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음,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수업 중간에 딱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코딩을 해봅니다. 자, 코딩 하시면서 들으세요. 뭐 별반 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코딩을 할 때는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가지는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는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가지고 있으면 유일한 클래스가 돼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한 군데만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모듈이라는 것을 나눠 가지고 그 안에서 클래스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얘의 유일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클래스를 반드시 만들 때는 뭐 처음에 대문자여야 한다. 그래서 타입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중간에 컨버전 할 때 또 C 대문자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할 때 대문자로 크게 키우는 거.
크게 키우는 음, 요 기법을 뭐라고 한다? 요렇게 낙타 혹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카멜 기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념하시면서 요 코딩을 한번 해봅니다. 뭐 코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예, 코딩을 좀 해보셨나요? 음. 첫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코딩하는 것들에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천천히 뭐 수업은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코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쫙 코드를 한번 훑어봐야 보면서 시작해야 할 코딩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자, 같이 한번 코딩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코딩을 할 거고요. 타입 컨버전 이그젠플이라고 우리가 코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위에 건 다 끄겠습니다. 끄고 여기 src 챕터 2에서 u 해서 어, dipe 그다음에 컨버전 컨버전 할 때 지금 중간에 대문자가 안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XAMPLE 이거 잼플 이렇게 해서 클래스명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명이 정해지시면 여기에 어,
시작점인 public state void main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byte 타입으로 하나, 그래서 byte value value 해서 10 하나 집어넣고요. 자, 바이트는 말 그대로 바이트 타입이죠. 바이트 타입 있고 그다음 쇼 타입이 있는데 short에 value 해서 20을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int 타입, 그래서 int value 자 10. 처음에 이렇게 좀 어, 귀찮지만 이렇게 영문 타이핑을 좀 해보시는 게 어, 나중에 코딩할 때 많이 익숙하게 코드를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문 타이핑 연습도 좀 해보시고요. doubly, doubly, 그다음에 키워드 같은 것들도 한번 이제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 봐야겠죠. 2.5. 그다음에 int 보니까 int result 1 제로, 그다음에 int result 2 제로, 그다음에 long result 0 L, 그다음에 DOU 더블 result 0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형 변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는지 어, int result 안에다가 byte value 곱하기 short value, 그래서 int result에 넣고요. int result 2에다가는 short value를 나누기해서 int value를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ng result는 int value에 곱하기 long value, 그 다음에 do result에는요 int value 나누기 do value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컨트롤 S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프린트 R 해서 int value 넣고 있고 몇 개죠? 4개죠? int value 2, 다음에 long value result, 그다음에 do value result. 여기까지가 우리 코딩이에요. 뭐 그닥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죠. 자, 지금까지 코딩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 문법이에요. 이 기초적인 프로그램 문법은 전혀 자바스럽지 않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과 전혀 연관이 없고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형 변환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코딩입니다. 자, 바이트 밸류, 숏 밸류 했을 때
int 밸류에다 값을 넣게 되는데 바이트 밸류의 값이 뭐예요? 10이고 shop 밸류가 20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 곱하면 300이죠. 그럼 1바이트는 1의 8승이니까 2의 8 1바이트는 256까지 넣을 수 있나요? 1바이트 10진수는 1바이트가 0에서 255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곱한 다음에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죠. 요거 좀 유념해서 봐셔야 하고 그다음에 어 숏은 숏은 20이고요. 인트 밸류는 40이니까 얘를 나누면 값이 어떻게 되죠? 20에 20이 나누면 1이 되죠. 요거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롱 리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롱 리졸트는 인트 밸류 20에다가 롱 밸류 30을 나누는데 지금 30L이라고 돼 있잖아요. 30L. 그럼 0점 몇이 나오겠지. 맞죠? 20에 30이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롱 밸류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보시고 인트 밸류에 DOU 밸류 2.5를 나눴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결과 보시면 200, 요거 곱하면 요거 하면 결과가 200 나오는 거 맞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00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숏의 인트 밸류가 10이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10에 넣게 되면 2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어, 얘와 인트 밸류와 롱 밸류 30을 넣었을 때 얘 결과값은 3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에 2.5를 나누니까 10에 2.5를 나누니까 당연히 4가 되겠죠. 4.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트와 숏의 밸류의 결과값은 사실 내부적으로 바이트와 숏의 결과값을 여기로 넣게 되면 결국은 int 타입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숏과 int를 연산하면 int 타입이 된다. 그 다음에 int와 long을 연산하면 얘는 결과는 long 타입이 된다. long으로 자동 변환된다. 그 다음에 int 밸류와 실수 더블 밸류를 연산을 하게 되면 얘는 더블, 그러니까 실수가 된다. 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뭐 요런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뭐 타입이 바뀌었는지 좀 확인해 보시려면요. 요런 것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 타입에 하나 뭘 하나 잠시만요. 예. 오브젝트 타입의 OBJ를 하나 만드시고요. 실제로 이 연산의 결과가 이 오브제에 하나 놓고 난 다음에 이 오브젝트 결과값이 어떤 타입을 가지는지를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et 클래스 점 get name 이렇게 하면 이 오브젝트에 취하고 있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죠. 그냥 나온 김에 예, 인티저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떤 타입일까요? 요거는 중간중간에 하나 넣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딩을 그냥 우리가 지금 코딩하면서 그냥 막 하지 뭐 조금 더 생각할 겸 이렇게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찍어보면 첫 번째는 인티저가 나왔고요. 인티저 여기 정수와 정수를 연산하면서 인티저가 나왔고요. 얘도 인티저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트와 롱을 연산을 했더니 롱 타입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더블과 인트를 연산했더니 그 결과값이 더블 타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실제로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좀 특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특이점이 있다면, 얘 바이트 밸류와 숏 밸류를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인트 타입이었다는 거. 원래는 작은 타입과 큰 타입을 연산하면 작은 큰 타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정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수형 데이터의 기본 타입인 인트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평소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찍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다면, 알고 있다면. 그래서 유연하게 프로그램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작은 데이터 타입과 큰 데이터 타입 무조건 한다고 해서 큰 데이터 타입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과 쇼 타입을 연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쇼 타입이 나오는 건 아니고 바이트 타입과 쇼 타입은 정수역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쇼 타입에 넣지 않고서는 다시 다시 어, 다시 어, 인트 타입이 된다.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 타입은 아마 이렇게나 한번 연산해 볼게요. 요거 결과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인티저가 나오네요. 그럼 아예 오브젝트를 담으면 예, 요때는 쇼 타입이 나오네요. 어쨌든 쇼과 숏의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의 기본 자바의 정수의 기본 타입인 인티저를 취하는 것 같아요. 요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법이었고요. 요거는 우리 책 지금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코딩하면서 예제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자동 현변환 예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얘기를 했죠, 아까. 그래서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코드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예제가 될 텐데요. 오버플로우 이그잼과 언더플로우 이그잼 요거 코드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코드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코드와 언더플로우 코드 계속 이제 코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버 예, 플로우 exam example example 하나 만드시고요. public state void main 한번 만드시고 그 다음에 int max int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인티저에 max 밸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전에 한번 max 밸류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자바에서는요, int라는 기본 타입에 클래스화된 데이터 클래스 타입을 하나 더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int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건 int 타입이잖아요. 요거를 클래스형으로 또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티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요거도 인트가 아니라 인티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얘는 오브젝트 객체가 됐고요. 인스턴스가 됐고 얘를 통해서 뭔가 또 많은 형태의 기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t 바이트 밸류, 인트 밸류, 쇼 밸류, compare to, 뭐 equals, 블록 밸류, 해시 코드, 롱 밸류 뭐 이런 것들 관련 메소드들 다 to string 이런 것까지 다 제공받는데요. 지금은 뭐 요거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int에 그냥 우리 max 밸류만 가져오는 것만 코딩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int int over flow overflow
exam ple exam 예, 우리 뭐 PPT에 이렇게 제가 애초에 만들었으니까 이름 똑같이 하죠. example. 그다음에 maxint에 플러스 1 했으면 얘는 값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인티저의 오버에서 값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엘렛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우리 저번에 쓰던 것처럼 템플릿을 쓰셔도 되겠죠. integer integer 어, 점 max value는 문자의 연결 그 다음에 max int다. 네, 요거 아까 시스템 안 하고 SOUT로 템플릿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오버플로우 리졸트는 이 short는 얘도 지금 요건 들어가야 하네요. 콜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오버플로우 example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맥스가 21억 4,748만,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1억, 21억 4,788, 뭐, 3, 6, 4, 7이라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면 9가 돼야, 8이 돼야 하잖아요. 21억 4,078, 8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1 한 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이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수부호가 아닌 더 플러스 1이 돼야 하는데 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에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2번 플러스 2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7이 나오죠. 그 사실 21억 21억 4,740 21억 4,748만 3,647이 맥스 값이면 거기서 또 플러스해서 제일 밑으로 온 겁니다. 자, 제일 높은 값이 어디라고요? 네. 제일 높은 값이 자, 21억 47이에요. 제일 높은 값이에요. 제일 높은 거. 근데 제일 낮은 값이 뭘까요? 제일 낮은 값이 마이너스 21억 4천 48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올라가는 영역이 더 없고 어떻게 됐냐면 쫙 돌아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 하면 한 번 더 올라가서 47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연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요거를 롱 타입으로 바꿔요. 맞죠? 그냥 롱 타입으로 바꿔요.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볼까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는 롱으로 바꿔야겠죠. 네. 이때는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거죠. 요게 오버플로우의 예시입니다. 자, 언더플로우도 요거도 오버플로우예요. 자, 곱하기 1 했을 마이너스 1 했을 때 마이너스 1 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마이너스 앞에 붙여버리죠. 마이너스 1 했을 때 얘를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48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아니죠. 다시. 자, 어쨌든 얘가 플러스 값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오버플로우 이거 잼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를 했다고 해가지고, 얘 플러스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로 위로 올라가면서 한 단계 더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더플로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더플로우는 요 클래스 오버플로우에 언더 언더플로우 그래서 exam example 하시고요. example 하시고 만들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지수부에 있는 값을 이제 연산을 할 거예요. 일반 정수 int long에서는요. int long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버플로우만 발생하고요. 우리는 지금 언더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지수에 더 어, 큰 지수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0에 가깝게. 그러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뭐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좀 의미가 있을 거고 잘 쓰지는 않았겠죠. state void public state void main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do ble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sam small do ble 넣고 1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00승 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BLE에 언더플로우 BL example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스몰 더블 곱하기 스몰 더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프린트 해서 스몰 DOU BLE의 BALUE는 스몰 더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코딩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언더플로우 리절트죠. 언더플로우 리졸트 해서 값을 언더플로우 이거잼플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F10 누워보시면 자 요거에 언더플로우 예, 어, 언더플로우 리졸트 봤더니 값이 어떻게 나왔죠? 0에 가까운 수가 출력이 돼야 하는데 이 결과값이 지금 자 그냥 0.0이 나와버렸죠. 이 지금 10의 1.0의 마이너스 300승의 값은 이렇게 지수부로 잘 표현이 되는데 한 곱하기 2 정도 해볼까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예, 요거는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좀 더 작은 수를 표현을 하는 거죠. 더 작은 수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계산 못 한다고 그냥 0.0으로 찍어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산을 못 하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은 수는 우리는 계산할 일이 평소에는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고 그냥 이런 것들은 연산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찍어보는 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고 예제로 한번 만들어 놓는데 의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예. 자, 그래서 연산자에서 나누기와 곱하기 연산을 수행할 때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정수와 정수는 항상 결과는 정수이다. 그리고 기본 타입인 인트 타입일 수가 있다. 정수와 실수의 영상 결과는 실수이다. 이거는 DOU, BLE. 왜?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int와 더블이기 때문에. 산수 연산을 할 때는 연산 결과 버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 하면 우리는 결과가 뭐예요? 원하는 결과는 3.33 정도를 원하는데 이거를 10 나누기 3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3이 돼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요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요 정도 수는. 그래서 적어도 10의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적어도 100만 분의 1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 더블형의 실수 연산을 해야 할 때가 속속히 저기 뭐 간헐적으로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플롯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 나눗셈을 수행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율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종종 있는 일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연산을 할 때는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 언더플로우 예제와 오버플로우 예제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안 되는 것, 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으로 형변환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칙 연산. 특히 곱과 나누기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낭연산자를 해드릴 텐데요. 다낭연산자 우선 요거를 우선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먼저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아, 요 다낭 영산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코딩을 하시고요.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에서 자,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그젬플 U 자바 클래스 유너리 OPER 오퍼레이션 네, 션보다 오퍼레이터라고 해야죠. 오퍼레이터 EXAM 이그젬플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public void static main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int number 5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int result 0 하나 만드시고 뭐 0에는 결과가 담아질 거죠. 자, result 해서 얘의 결과 넘버에 플러스 다낭연산자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넘버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 보이드 했을 때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걸 좀 봅시다. 그래서 넘버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넣긴 할 텐데요. 좀 줄여볼까요? 여기서 이번에는 리졸트를 볼 겁니다. 리졸트.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앞에 플러스 플러스 붙이는 거를 전이연산이라고 해요. 전이연산 하고 난 다음에 연산 결과. 그다음에 어 전이와 요거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쳐야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는 전이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요번에는 전 후위가 같이 있을 때 자, 플러스와 플러스 플러스 넘버를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한번 찍어 볼까요? 어떻게 전이 증가 연산자와 후이 증가 연산자의 혼합 사용 그다음에 전이 증가 연산자와 전이 감소 연산자의 혼합 사용 그다음에 후이 증가 연산자와 후이 감소 연산자의 어, 혼합 사용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우선은 여기서 이 넘버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판단을 해보면 5가 됐고 얘의 리졸트는 11이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넘버가 5가 됐네요. 넘버가 5가 됐고 그 다음에 11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넘버가 7이 되고 리졸트가 12가 됐네요. 뭔가 꼬여 있는 느낌이죠. 꼬여 있는 느낌이고 요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하나하나 연산하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